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나 좌익들과 싸울 때는 이 우스개 유머가 가장 큰 무기일 수가 있습니다.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이 농담을 못합니다. 악담은 하는데 농담을 못해요. 왜냐? 이 농담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열어젖혀야 거기서 농담이 나오는데, 이 좌익들은 오만하고 악착 같음으로 절대로 유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유머로 저 공산주의자 좌익들을 웃으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저들을 무장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심을 이렇게 많이 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위선정당. 이러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요새 문나땡이란 말이 또 유행한답니다. 문바들이 나대면은 땡큐다 하는 걸 줄여가지고 문나땡. 대깨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 조어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조어, 새로운 단어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써먹어야 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장명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가 지어줬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불길합니다. 이 이름에는 영혼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령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명을 할 때 획수도 따지고 발음도 따지고 글자 모양도 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일성주의자가 지어준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이 쓸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 김일성주의라는 악령이 들어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나라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만들었을 때 저는 불길하다고 봤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만들면서 당의 색깔을 빨간 걸로 바꾸더라고요. 새누리당은 그게 한자로 옮기면 신천지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신천지입니다. 누리가 이 천지, 세상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보수정당은 새 세상을 만드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좌익 혁명 세력이 새 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헌 세상을 아주 새롭게 고치는 것이 보수정당이죠. 보수정당은 두 가지, 한자로 쓰면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킨다는 것, 하나는 고친다는 그 보수. 더구나 빨간색깔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새누리당은 역사 속에서 박근혜 탄핵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장명 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명 잘해야 됩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인간을 쓰레기로 보는 사람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가리키면서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분리수거합시다. 투표일에 4월 7일에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합시다. 쓰레기 맞지요? 하니까 당시에 그걸 듣고 있던 청중 중에서 몇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쓱해진 윤호중 씨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맞습니다 라고 재차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간을 쓰레기로 보는 사람은 쓰레기가 맞죠. 그것도 보통 인간이 아니고 같은 한국어를 쓰는 국민을 생각이 다르다고 쓰레기로 보는 자가 원내대표가 되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쓰레기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호중 문법 그대로 제가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4월 7일이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이었다면은 내년 2022년 3월 9일도 쓰레기 분리수거의 날인데 그날은
대통령 선거니까 쓰레기 대청소 날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쓰레기당이라고 불려야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우스개로 하는 겁니다. 제가 개발한 몇 가지 용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만나면은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 세 좌파 정권은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민족 반역자와 만나서 합의문을 만들 때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민족이 맞죠. 그러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가 민족입니까? 당군 이래 한민족을 가장 많이 죽인 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민족이라고 하고 우리 민족과 같이 합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민족 반역자끼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민족 공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족 반역 공조입니다. 민족 빼버리고 반역 공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족 공조라고 하면은 딱 그것은 민족 반역자들끼리의 공조다. 반역 공조다. 민족 반역 공조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볼 말이 맞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선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 읽어보면은 북한 비핵화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사기 문서죠. 북한 비핵화를 은근슬쩍 한반도 비핵화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에도 핵무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인데 남한에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해놓고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철거 이런 걸 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하기 위한 용어를 문재인, 김정은이가 합의해서 썼다고 그러면은 그게 비핵화 사기극이 아니고 뭡니까? 비핵화 사기극 이런 말도 우리가 한번 써볼 필요가 있고 이해찬 등 저쪽 세력이 입에 달고 다니는 아주 나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토착외구라고 합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사람을 토착외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중에서도 도둑질하는 사람을 우리가 외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하는 외구다 이거죠. 토착외구. 이런 못된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굴종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토착 중구가 되는 겁니까? 토착 외구에서 외자를 중으로 바꾸면 중구가 되는데 요사이 산림청이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오래된 나무를 막 어마어마하게 잘라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써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써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가 환경부까지 나와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입니까? 이게 산림청? 요때는 산림청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죽일 살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산림청. 죽일 살자, 사람을 죽일 살자, 산림청. 산업자원부는 산업을 육성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거? 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 세계 최첨단을 가는 산업 부분에서 한국이 1등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 산업을 죽이고 있는 이 산업부라고 불러주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산파부라고 불러야 됩니다. 산업을 때려 부수는 때려 부순다는 파자를 써가지고 산파부라고 불러야 되고 법무부는 지금 추미애, 박범계 이 사람들의 법무부는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법무부입니다. 이때는 법무자를 일무자가 아니라 없을무자로 써야 됩니다. 법무부, 없을무자 법무부. 국방부는 때로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북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방부가 아니죠. 그건 북방부죠. 북방부, 북을 지키는 부서. 문재인의 애국심을 저는 의심합니다. 저 사람은 애북심이 강한 것 같아요. 애북. 이 북은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북한
지배층입니다. 애북심, 김정은을 비롯해 가지고 김정은을 사랑하고 국민을 싫어하는 애북심, 그런 사람이 있는 청와대는 청와대라고 부르기보다는 홍화대로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훅을 홍자, 홍화대. 그래서 제가 이 한자가 좋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가다가 언어 생활이 아주 혼란에 다다르고 사람들이 어휘력이 약해지고 표현력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양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약화되는 이 문자 해독 능력에서 문제가 생긴 게 좌익들의 득세를 허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알면은 이렇게 기가 막힌 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제가 홍화대, 애북심, 북방부, 법무부, 산림청, 삼파부, 하나 또 있습니다. 공산당. 공산당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그거, 같이 생산하자는 건데 공산당은 다 같이 죽자는 거죠. 그거는 공사당 아니면 공살당입니다. 공산주의가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지구상에서 약 1억 내지 2억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산당이 아니고 이건 공살당으로 불러야 됩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 유치원 다니는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한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런 언어 생활로 돌아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